자, 그 다음에 이제 접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접지. 그러니까 접지는 오디오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용어 중에서 하나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접지 보면 우리 보면 뭐 어스 접지가 있고 기호도 달라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접지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신호 접지, 샤시 접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얼스 접지 있잖아요. 얼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땅에다가 봉을 박는 거 이거 얼스 접지라 그러죠, 그렇죠? 이거는 그 주요 목적은 있잖아요. 안전에서 있는 거예요. 밑에 안전접지랑 똑같은 개념이 두 개라. 그 낙뢰 등 에너지 방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건물 접지봉이나 수도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아야 될 거는 흙이 있잖아요. 흙. 흙은 도체일까요? 부도체일까요? 흙은 굉장히 이렇게 저항이 되게 커요. 흙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이쪽 봉하고 이쪽 봉 보면 전기가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안 흘러요. 실제로는 뭐 이렇게 재보면 봉 이렇게 두 개 받고 나면 그 사이 보면 흙 그 자체로는 그 몇백 오면서 아마 1,000원 가까이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습기가 있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되고, 그 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는 수도관 같은 게 많이 흐르기, 관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항은 좀 적지만 그래도 수십 옴 이상은 돼요. 우리가 접지봉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어찌됐든 그 흙은 저항을 가진 거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스가 가면 아까 이제 모든 게 다 0으로 다 될 거야. 깨끗하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더러워요. 더러운 0이라는 거를 조용한 기준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 사이에 온갖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조용하지가 않을 가능성이, 시골에서만 내가 조용히 손질한다 그러면 굉장히 조용한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도심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거죠. 안전접지는 감전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콘센트의 접지 단자라든지 기계 보호도체 같은 건데, 그래서 이거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접지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저항 경로로 해서 소위 말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기가 위험한 거는 전압보다 전류가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큰 전압을 만들 때는 막 타고 막 그럴 수는 있어요. 죽진 않아, 근데. 뿌지뿌지 머리 타고 막 이런 거 있지만. 근데 전류가 크게 흐르면 심장하고 이런 거에 다 멎어버리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크게 전류 흐르면 다 죽어요. 그래서 전류를 적게 흘리게끔 해야 된다. 뭐 큰 외부에서 전압이 엄청나게 많은 전압이 뭐 형성이 됐다고 하지만 이제 안전접지의 개념은 내 쪽으로 안 흐르고 딴 데로 흘러라는 거지. 어느 쪽으로 안전접지 라인 쪽으로 많이 흘러라는 거지. 그래서 안전접지 라인은 굉장히 어떻게 했냐고 하면 저항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가 있잖아요. 새가 그 말도 안 되는 맨방 볼트 이게 앉아가지고 이게 가만히 앉아있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 되게 이상할 거잖아. 그 전기가 흐르는데 이거 흘러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새 몸 쪽으로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흘러 안 흐르고 도선 쪽은 다 흐르기 때문에 일로 별로 안 가는 거예요, 전류가.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말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감전된다고. 새가 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길게 새가 옛날에 떼거지로 확 날아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직 해가지고 타주는 그런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 어떤 하나의 선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도 있잖아요. 선에 매달려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지. 일로 오르기 때문에.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쓸데 있는 얘기야. 그걸 잘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이제 무슨 사람이 이렇게 확 되더라도 안전접지 쪽으로 전기가 흘러가지고 있잖아요. 차단기가 내려가게끔 하는 거지. 전기가 어떤 기계 고장이 났어. 기계 고장 났다는 말은 활선이, 라이브 선이 케이스에 뭔가 어쨌든 간에 연결이 된 거야.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 케이스에 보니까 전기가 220V 흐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서 내가 손을 확 댔어. 그렇죠?
그렇게 그럼 내가 찌릿찌릿해가 그 220은 내가 나한테 다 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게 어쨌든 누전이 이루어지면 빨리 저기 리턴선으로 안전접지선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저쪽에서 뭔가가 조처를 해서 셧다운을 빨리 시켜주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전 차단기 이야기를 할 때 누전 차단기의 동작 원리가 어떤 거냐고 하면 아까 상선이 있고 회기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선이 있는데 이 둘 사이가 예를 들었다면 누전이 없다 그러면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30A 넣어주면 30A 그대로 나올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누전 차단기는 동작을 하는 해서 이게 두 개 사이의 차이가 있잖아요. 전류의 차이에 의해서 들어갔던 게 그대로 나오네. 그럼 누전이 없어. 누전이라는 말은 전기가 어디가 새서 샌다라는 거잖아요. 누수랑 비슷한 거잖아. 그렇지? 새는 게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대로 다 나오겠죠. 그러면 누전 차단기는 동작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두 개에서 차이가 생기잖아. 그 차이가 몇십 미리암페어 이상? 30mA라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30mA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아. 자료도 만들었거든. 내가 모르면 물어볼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 30mA가 차이가 나면 얘가 이제 딱딱하고 내리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 1mA 정도 차이 나면 이제 만져볼 때 우르르 느낌 이상한 거 있잖아. 우리 이제 10mA 되면 찌릿찌릿하다 그러더라고요. 만지면 찌릿찌릿. 30mA 되면 이제 위험해져요. 그 심장이 이렇게 약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10mA 넘어가면 안 돼, 사실.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샤시 접지는 뭐냐고 하면, 안전확보 및 전자기 차폐, 이게 안전확보하고 똑같은 거 전자기 차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계들 보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하는 이유가, 그쵸, 플라스틱보다 하면,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EMI 같은 이렇게 전자기, 모든 이게 전기가 흐르는 물질 기계들은 다 EMI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나거든요. 요게 이게 못 들어갈 경우 차폐해 주는 거거든요. 샤시에. 어쨌든 이게 샤시는 또 나중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접지 라인하고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어쨌든 다시 그러니까 그 샤시 접지의 최고 큰 목적은 이제 그 안에 회로 기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껍데기 안에 회로 기판이 있는데 그 안에 나쁜 게 못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신호 접지가 있잖아요. 아주 안정적으로 더러워지지 않게끔 내가 차라리 더러워지겠다. 너는 깨끗해야 돼. 이제 그 개념으로 있는 게 샤시 접지가 이제 전자기 차폐의 개념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 금속에 외함 이런 것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회로 접지를 바로 샤시 접지라고 바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라운드를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샤시 접지 더러운 게 회로 접지로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회로 접지가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1대1로 바로 연결하는 것보다 거기다 무슨 어떤 이렇게 차폐해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회로를 더 넣어서 이게 이 더러운 게 저쪽으로 안 넘어가게 하는 거 좋아. 접지가 연결이 되긴 하지만 신호 접지에서는 이게 외부의 어떤 그 전자기 더러운 거에서 이게 안 되게끔 하는 그런 나중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뭐 사람들이 신호 접지 뭐 샤시 접지 그런 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아무데나 다 연결하고 그러면 나중에 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회로로 신호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회로로 PCB로 들어가가지고 회로에 있는 기준이 막 더러워지고 거기에 있는 노이즈가 막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신호가 더해져가지고 막 더러워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신호 접지를 이 접지라는 것들은 우리가 편의해서 만드는 거야. 그게 무슨 0이라서 0인 게 아니에요. 그 0도 아니야. 그냥 얘는 그냥 기준이야. 근데 그 회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실수가 그 기준을 따라서 계속 이걸 가지고 이게 기준 접지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회로를 설계를 해요. 근데 그 기준이 가다 보면 있잖아요. 이게 흐르는 다른 PCB 라인에 의해서 계속 더러워져. 그럼 계속 전이차가 생긴다는 거지. 그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예를 들면 0이다 그러면 그 0이 아닌 거야. 그것 때문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떠요. 그래서 내가 오디오 설계 많이 하시는 분은 항상 내가 이렇게 지금 접지를 따내는 이 지점이
진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그 전이차가 없는지를 항상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그거를 그냥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냥 쫙 꺼가지고 그래서 착착착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감당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SNR 확보가 안 되고 노이즈가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신호 접지를 할 때 그 신호라는 게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요해야 돼. 바뀌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그걸 얘를 안정적으로 고요하게끔 만들어 줄 거냐 하는 것들이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전원부하고도 얘를 분리시켜주고 아날로그 라인하고 디지털 라인을 구분시켜주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차폐도 만들어주고 막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넘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음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들어보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저 실시접지, 신호접지, 안전접지가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처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지. 어디서 연결되냐고 하면 아까 NG 본딩 주 전원반 있잖아요. 거기서는 무조건 거기서는 그 N하고 G는 같은 거예요. 거기서 시작점이 거기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들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땅으로 흘러가지고 땅으로도 약간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애는 크긴 하지만 이 분기회로가 만들어져 버리면 이쪽이 그 누전 차단기가 계속 고장을 이렇게 새는 데가 있으니까 얘가 고장을 나면서 계속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얘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그 나중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샤시 접지의 이중적인 역할은 안전하고 차폐 두 가지가 다 들어가고 그 안전장치로서의 샤시에 대한 거 읽어보면 샤시는 안전접지에 연결되어 내부 고장으로 고전압이 샤시에 흐를 경우 전류를 안전하게 어수접지로 보내 회로 차단기를 작동시킨다. 그래서 이건 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또 전자기 차폐로서의 샤시, 이거 패러데이 게이지인데요. 접지된 샤시는 외부의 전자기파 간섭으로부터 내부의 민감한 회로를 보호하는 방벽을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샤시 접지는. 그래서 RF 노이즈 처리에 진실해가지고 배수가 아닌 경림이 소멸해가지고 여기 아까 보니까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다 뭐 이렇게 얼스 쪽으로 이렇게 내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보면 아까 소멸을 시킨다는 개념 있잖아요, 그렇죠? 샤시에 유도된 와전류가 금속의 저항을 만나서 극미량의 열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이렇게 소멸되는 이런 효과를 가진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 샤시 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블 실드하고 같이 있잖아요. 케이블 실드가 이렇게 케이블 실드에 케이블을 실드는 케이블 도선을 보호하는 거에 반해서 샤시는 안에 회로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묶여 있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연장선에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케이블이 있고 여기 나중에 어떤 기계에다만 연결된다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안에 이렇게 될 때 여기를 지금 이게 처음에 이제 그 테일 피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선만을 꺼내 가지고 여기다가 핀원 있잖아요. XLR 케이블 있잖아요. 실드선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나중에 외부 노이즈 차단이 거의 안 돼요. 이렇게 내려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피그 테일만 이렇게 해버리면 차단이 거의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밑으로 차단시키려면 이렇게 다 완전히 감싸줘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360도를 있잖아요. 완전히 감싸가지고 얘도 나중에 외암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서 감싸는 거 있잖아요. 어느 틈도 안 보이게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감싸줘야 외부 노이즈가 이렇게 충분히 차단이 된다. 그래 금속 대 금속으로 완벽하게 접속이 돼가지고 바깥 표면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줘야 된다. 그 이야기. 그런데 이제 우리 보면 여기서 얼마나 끼기 쉽겠어요. 이런 데서. 그렇죠? 케이블이 마찬가지잖아요. 케이블 납땜부 있잖아요. 그거는 8월 20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오면 이제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오해는 접지는 노이즈를 버리는 쓰레기통이다. 그러니까 기록협회 전류법칙과 전류기한법칙이라는 것들은 뭐냐고 하면 근원지는 항상 이렇게 귀환되는 폐로를 반드시 형성돼야 된다는 거지.
전류라는 것들은. 그리고 이 대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대지로 간 것들은 어쨌든 꾸역꾸 흘러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럼 그쪽이 잘 안 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더 빠른 어떤 회로로 더 저항이 낮은 쪽으로 돌려가니까 어쨌든 봉을 박아 놓더라도 이렇게 꾸역꾸 흘러가지고 아까 수십 옴이 되는 걸 내가 이렇게 다시 돌려를 한다는 거지.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어쨌든 전류는 반드시 회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게끔 돼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접지 역할은 뭐냐? 상호 연결된 모든 장비의 셰시를 정기적으로 묶어서 시스템 전체에 등전이 기준만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등전이 같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기 간 불필요한 전이차 발생을 막아서 접지 루프 형성을 방지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그 접지가 되어 있는 요 지점만큼은 같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기가 흐르다가 유도 자기장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서 전이차가 만들어지면 그냥 흐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흐르는 걸 없어졌다 그러면 어쨌든 끊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아이솔레이트도 있고 끊어주는 방법도 있고 막 이런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루프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루프를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생긴다고 하면 루프가 안 그러니까 전이차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데, 루프가 있더라도 전이차가 없으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연결됐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흐를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안 이렇게 가운데 막아주든지 이 둘 중에서 하나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무조건 끊어주면 좋냐? 그게 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뭐 신호는 가고 전기적으로 끊어주고 하는 이런 아이솔레이터 같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거를 리프팅을 함부로 했을 때 나중에 그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너지 주체는 뭐냐? 뭐 전장은 실제로 흐르냐? 소리하고 똑같이 에너지가 흐르고 전기 에너지가 흐르는 거지 전자 그 자체가 흐르는 건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보시면 되고, 아까 패러데이 법칙 설명을 했어요. 나는 그대로 있고 싶어. 근데 자석 이 녀석이 와서 막 나를 갖다가 막 흔드네. 그러면 나는 원래 있는 그 상태로 되돌리고 하는 반발력이 생겨가지고 내가 또 이것 따라 움직이네. 이렇게 얘가 일로 오면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본질적으로 얘가 이제 이게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 흐르면 얘는 또 다시 전기를 만들어가 자기장을 만들어가지고 딴 데 또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렌즈의 법칙이라고 그 배웠죠. 그래 이게 자석이 N극이 들어가면 밀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자기자기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자기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N이 들어가면 여기도 N이 형성이 되고 서로 밀어주는 방향 있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N 이게 S기 되니까 전류 방향이,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 방향은 뭐 이렇게 흐를까요? 과학적으로 나오는 문제잖아. 근데 그걸 외울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그대로 있고 싶어. 얘가 못 들어오네? 나는 밀어줘야 돼. 못 들어오게. 밀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계는 나는 원래대로 있고 싶어. 나를 그냥 내비둬. 뭐 그런 성질이 있다. 관성처럼. 원래 있던 대로 있고 싶어라.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만 이해하시면 돼요. 전자기 유도의 실증적인 정도인데, 이게 이제 트랜스에 올린 거죠. 이게 흘러.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전기가 흐르는 거지. 여기에 여기가 전자기 유도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변압기의 원리가 돼요. 이게 두 개의 턴수에 따라서 있잖아요. 승합, 강압이 다 이루어져요. 이게 교류가 갖고 있는 제일 큰 특징이야. 나는 그 테슬라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럼? 아까 그 디퍼런셜 회로 만든 사람 것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 사람은. 그래서 그 패러데이 죽고 나서 CIA가 와가지고 집에 이렇게 쳐들어간 거 알죠? 이거는 외계인하고 접속을 해서 하는 얘가 기술일 거라고. 너무 희한한 걸 만든 거야, 사람이. 그때 만든 삼성유도 전동기가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효율이 좋은 전동기를 만들 수가 없어, 지금도. 얘는 분명히 외계인과 교통하는 애라고. 그래서 쇼에가 지금 집에 쳐들어가 그랬다래요. 진짜죠? 박의원님. 나도 그때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해서 교류 전압을 바꾸는 장치가 바로 트랜스포머다. 여기는 엄청나게 이제 자장이 이제 흐르게 되는 거고, 공통 철심이 있고 있잖아요. 코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공통 철심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감아주는 거, 이렇게 감아주는 게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이제 자석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정기적으로는 끊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장만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턴수에 따라서 전압이 별도 작아지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끊어져 있지만 자기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적으로는 차폐되어 있지만 자기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하고 이 거리가 좀 다르잖아요, 이 두 개가. 커피턴스가 이 두 개는 좀 좁고 하나는 커피턴스 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커피턴스가 이렇게 해서 기존 커피턴스가 만들어지는데 기존 커피턴스 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C도 극성이 생기는 원리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이거라고 하고, 이게 생기는 수볼트에서 수 미리볼트가 오디오에 스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압기의 작동 원리가 아까 1차 어떤 교류 전압이 인가가 되면 1차 코일에 자기장이 생성이 되고 철심을 매기로 해가지고 자기장이 전달이 되고 2차 코일에서 이제 전압이 유도가 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정리를 해보면 모든 신호는 아날로그다. 접지는 전류 경로 제어의 문제. 노이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등전이 기준면을 형성을 해서 원치 않는 전류의 흐름을 막아내는 것이 핵심이 된다. RF 노이즈 제거는 연속적인 차폐가 관건이다. 셰시하고 케이블 실드를 360도로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감싸서 완벽한 패러데이 케이지를 형성해야 된다. 빈틈을 하나도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완전히 제호선이다. 우리 집 접지 계통을 이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중성선과 접지선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 누전 차단기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 한 군데만 주전원반에서만 NG 본딩 딱 한 번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 국내 모 회사 이름을 말하기 좀 그러니까 동영상에 나갈 수 있어서 회사에서 멀티탭을 만들었는데 NG 본딩을 한 거야. 중성선하고 중성선하고 관우선을 붙여버린 거야.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캐시 인증을 내줘가지고 막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철회됐어요. 아마 불까지 난 건 모르겠는데 우리도 이거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장비 날려먹었어요. 우리는 그 신기해가지고 하나 사봤거든. 전화해봐가지고 그 만든 사람한테 하는데 엄청나게 자기는 것처럼 막 이야기해서 그래 쓰다가 두꺼비 집 나가고 막 별일이 다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 몇백만 원어치 기계 날려먹고 이런 얘기. 그래서 날려먹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당근에 올리려 그러다가 버렸어요. 가산 접수가 그거 아닌가요? 네가 이야기해줘. 잘 안 들려 자기 이야기하면.